중국인들은 당국의 오랜 세뇌 교육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방구석에서 인터넷을 통해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며 한국을 비롯한 모든 주변국에 뿌리는 중국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하다 한국 방송에 나와서조차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중국인과 함께 스튜디오에 있던 미국인 패널들이 참다 못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거면 애초에 입을 열지 말라며 일침을 날렸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벌써 1분기가 다 지나가는 시점에서 연초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들이 한국에 보였던 태도 때문인데요. 중국인 멤버가 포함되어 있는 아이돌 그룹은 죄다 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중국인 멤버들은 절대로 새해 인사인 큰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옆에서 다른 멤버가 허리 숙여 인사를 해도 따라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중화 사상에 찌들어 있다고 해도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는 말을 안다면 한국의 정서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데 중화 사상에 잠식당한 이들에게는 대형 소속사의 사상 및 인성교육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중국인 아이돌의 모습을 본 중국인들은 아주 잘했다며 한국은 예로부터 중국의 부속국이었고 중국은 한국의 종주국이었기에 한국이 종주국에 무릎을 굽히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은 우리에게 오랫동안 무릎을 꿇는 것이 당연했기에 이런 행동이 전통 예절이라는 이름으로 정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사가 다른 것이라고 감싸주기에는 태국인이나 일본인 아이돌들이 별난 모습을 보이지 않고 회사의 방침에 잘 따른다는 것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양보해서 새해 인사법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리스마스에 인사할 때조차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중화 사상에 완전히 찌들어 한국 팬들을 아래로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출신 방송인들이 이런 행보를 보인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똘이 단단히 난 한국 네티즌들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릴 정도였습니다. 중국의 6.25 전쟁 참전을 뜻하는 항미원조 70주년 기념글을 SNS에 전시한 이들의 국내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것이었죠. 여기에는 엑소레이, FX 빅토리아, 주결경, 우주소녀 성수 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나이가 어린 아이돌들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은데 엑소레이는 무려 1991년생, 빅토리아는 80년대생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돌이라서 그런 걸까요? 격식 차리는 교양방송인이라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77억의 사랑 등의 예능에 출연하여 왕성한 활동을 펼친 장영문은 박보검과 닮았다는 말을 왕왕 들으며 조금씩 인지도를 쌓았는데요. 장영문은 미국인 패널인 타일러와 함께 77억의 사랑에서 감론을박을 벌였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장영문이 중국은 10일 만에 격리병원을 지었다며 중국의 코로나19 대처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의 진원지가 중국 우한인데 격리병원을 잘 지었고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건 정말 뻔뻔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타일러가 그 병원이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영상을 봤다며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해 장영문의 입을 막아버렸죠. 또 중국은 2020년 당시 120만 명 중 고작 7명이 확진되었을 뿐이라는 통계를 발표했는데 이것은 조작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77억의 사랑에는 또 다른 미국인 패널이 등장했었는데요. 바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의 조셉입니다. 그는 장영문과 함께 방송하는 동안 의견이 달라 빈번하게 부딪혔습니다. 오죽하면 내가 영문 씨랑 안 맞는 건지 중국이랑 안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늘 영문 씨와는 주장이 반대네요라고 날선 멘트를 날릴 정도였죠. 장영문이 근거 없이 중국을 찬양하는 소리를 하면 미국인 패널들이 그를 칼같이 차단해줘 프로그램의 밸런스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한때 비정상회담에 출연해 준수한 외모로 인기를 끌었던 장위안도 입만 열면 와장창이었는데요. 혐오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그는 다른 서양 친구 나라를 보고 중국은 참 괜찮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다. 중국은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돼 있다. 어렸을 때부터 다 대가족이라는 교육을 많이 받아서 중국 내에서 혐오주의는 별로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한국인 교수는 2008년 서울에서 열린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 행사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티벳 독립 피켓을 들고 있는 티벳 학생들을 호텔까지 쫓아가 집단 구타한 사건이 있었다. 나는 굉장히 쇼크를 받았는데 중국에 문제가 없진 않다고 돌직구를 날렸죠. 배우 임원희와 손호준도 비정상회담에 나와 욕망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장위안을 겪어보고는 중국은 과시욕이 있는 것 같다.
자기 보호욕이 강하다고 느낀 발을 털어놓았습니다. 장희아는 타일러를 향해 미국이 중국을 싫어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장희안이 미국은 왜 한국과 일본과만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도와주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고, 타일러는 요목조목 동맹을 맺은 시점이 냉전 중이었다. 당시엔 이념 전쟁이었다. 미국 입장에선 일본을 지켜야 했다. 일본까지 사회주의가 퍼진다면 그것이 미국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짚어주었죠. 장희안은 또 미국-일본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적대국을 돕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고, 타일러는 조약을 깰 경우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어서 그렇다며 그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장희안의 미국 비난은 멈추지 않았고, 그때마다 타일러는 논리적으로 그를 회유하려 했지만 통하지 않았죠. 비정상회담에 출연한 또 다른 중국인인 왕십린 역시 중화 사상에 뿌리를 둔 주장들을 펼쳤는데요. 해외로 망명한 중국인이 아니라면 거의 모든 중국인은 이렇게 중화 사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이렇게 된 것은 중국 당국의 철저한 세뇌와 통제, 그리고 언론 플레이 때문입니다. 특히 환95는 중국의 국수주의적 주장을 대변하는 매체로 악명이 높은데요. 단순히 보수적이고 친정부적이란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단적인 예로 환95는 한국 가수 이효리가 마오쩌둥을 비하했다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효리가 극중 예명으로 마오 어때요? 라고 발언한 것을 이해할 수 없게 확대 해석한 것입니다. 당시 중국인 누리꾼들은 그녀의 SNS에 몰려가 20만 개에 가까운 댓글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결국 프로그램 PD는 사과한 뒤 영상을 삭제했고, 이효리는 SNS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BTS가 벤플리트상을 받는 자리에서 멤버 RM이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의미가 남다르다. 한미양국이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와 수많은 남녀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했는데, 환95가 또 항미원조 정신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공군의 희생을 무시했다는 중국 누리꾼들의 비판을 소개했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국가 존엄과 관련된 사항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 BTS는 이전에도 인터뷰에서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인식했다. 중국 팬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BTS에게 줬는데 이게 뭐냐? BTS가 항미원조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한 채 전쟁에서 희생된 중국 군인을 존중하지 않고 중국을 모욕하고 있다. 지금까지 암이었던 것이 수치스럽다. 팬클럽을 탈퇴하겠다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환95는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이 중국을 공격하고 비난한다는 식의 기사를 펴냈고, 이런 미디어를 접한 중국인들은 갈수록 점점 더 다른 나라들은 중국을 공격한다. 중국은 더 똘똘 뭉쳐서 세계의 중심이 중국임을 공고히 해야 한다는 논리에 빠져든 것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시아의 모든 것은 중국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등록된 논문을 인용해 일본어, 한국어, 몽골어는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일본어, 한국어, 몽골어는 중국 북동부 시랴오강 유역에 있는 농부들과 유전적 및 언어학적 조상을 공유하고 있다며, 중국 북부에서 한국의 민무늬 토기를 발견한 것은 물론이고 일본의 야의 문화, 서랴오 지역의 청동시대 문화와 매우 유사한 점들을 발견했다. 버뮤라시아어의 기원은 중국 북부 초기 신석기 시대 농경문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설명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중화사상에 세뇌당한 중국인들은 한국어의 기원이 되는 중국이 자랑스럽다. 역시 우주의 중심은 중국, 중국이 너무 위대하고 자랑스럽다. 영국, 독일은 중국 광둥에서 시작됐는데 오죽하면 인도라는 곳이 있겠냐라는 둥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외대 이성하 교수는 이 논문의 핵심은 트랜스 유라시아어 쪽의 뿌리가 초기 신석기 시대인 약 9,000년 전 중국 위야오강 일대에서 기장 농사를 짓던 경작인들의 언어였다는 점으로, 이 논문에서 설명한 중국 북동부는 약 1만 년 전 지역을 지칭하는 것이기에 이 지역을 마치 중국 자체라고 해석하는 것은 매우 수준 낮은 견해라고 중국의 주장이 틀렸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하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한국의 것이 중국으로부터 유래했다느니, 한국 문화는 중국의 것이라느니, 한국과 미국 등이 중국에 피해를 입힌다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더욱 큰 문제는 중국 당국과 언론이 이런 사상을 중국인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그만두고 제대로 된 지도를 해줘도 모자랄 판인데 말이죠. 이대로라면 중국은 점점 더 국제사회 속에서 철저히 고립되고 말 것입니다. 앞으로도 중국은 여전할 텐데
이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